최영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의 긴 겨울 터널이 끝이 언제인지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동의 자유, 모임의 자유, 종교의 자유까지 다 지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어려운 상황이고 더더구나 이 소상공인과 생업이 걸린 사람들은 집합금지업종 그리고 뭐 여러 업종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볼 때마다 정말 눈물겨운 겨울인데 이 코로나 겨울을 빨리 끝내고 백신의 붐을 만들겠다. 저희 국민의힘이 약속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늦게 대통령까지 나서셨는데 이런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개별 회사뿐 아니라 주요 5번국가도 같이 노력해서 빨리 하루빨리 국민에게 백신을 공급해야 됩니다. 백신이 경제고 백신이 민생입니다. 빨리 신축년에 백신의 봄, 국민의 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게 백신이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우리는 국정을 바꾸고 갖고 뭐 하려고 모르겠지만 국정을 바꿔서 민간인 사찰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정보기관까지 동원되고 국가 지도자가 다 동원돼 가지고 백신을 확보해서 벌써 국민의 상당 부분 백신 접종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 이게 접종에 따라서 확산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그 확산 속도 늦춤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경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대통령께서 또 여당 지도부가 안정성이 더 문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백신에 다른 나라 백신 다 맞아보고 그 안전성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이든 당선자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뭐 보고를 잘못 받으셨는지 백신이라는 것은 원래 생산국보다 먼저 보급하고 접종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 백신 생산국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유시민 총리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백신을 이제 도착해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방역에 대한 방역 노력 열심히 했고 했습니다만 방역에 대한 지나친 과신 같은 것이 외국들은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자유 그리고 그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신에 빨리 눈을 돌리는 반면에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민의 이동의 자유, 국민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다 희생해가면서 방역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과신해가지고 백신이 결국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뒤늦게 이제 받아들이고 했던 건데 어쨌거나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고 그걸 같이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개별 회사도 개별 회사지만 주요 우방국이나 동맹국은 이미 10배씩 비축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차 좀 있겠지만은 이 개별 회사랑 협상이 어렵고 한다면은 그런 국가 간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과거 우리가 국제통화가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원화와 달러를 서로 맞보정해 가면서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통화수합 같은 개념을 확장해서 우리가 백신을 양산할 기술은 뛰어납니다. 우리나라가. 개발은 잘 못하지만 그리고 또 백신을 살 돈도 지금 예산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다만 백신 회사들이 이미 입도 선매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물량이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걸 먼저 확보한 선진국부터 좀 먼저 받아서 하는 방법도 외교적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나라 국민들 백신 접종하는 그거를 수합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걸 이야기를 해봐야죠. 통화수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화가치상 전혀 가치도 안 되는 것인데 충분히 이제 야당 입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로서 그렇지 해야죠. 왜냐 해볼까요? 지금 그 말씀도 좀 외교적 상상력의 부족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그렇습니까? 지금 주한미군의 첫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카츄샤한테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카츄샤 접종을 할 거냐 말 거냐 우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왜냐하면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카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주한미군이거든요. 일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런 노력들을 다 해보고 야당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백신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9월 우리 연초부터 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백신 이야기가 무엇 때문인지 백신을 갖다가 언급도 안 하고 치료제가 먼저 중요한 것처럼 치료제만 나오면은 마치 청정국이 될 것처럼 지금도 치료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발언을 할 때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복귀를 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학과 의학의 지식의 바탕을 둬야 됩니다. 자, 백신 예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야당이 이야기해서 백신 예산 반영된 겁니다. 정부가 그래 백신 하면서 백신 예산 확보한 적이 있습니까? 9천억 백신 예산 야당이 어거지처럼 이야기해서 네. 그래가지고 예산 560조나 되는 예산 중에 일부를 허물어서 하자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일부 추가로 빚을 더 내서 백신 예산 만든 거 아닙니까? 9천억을요. 예. 다음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방역이라는 게 이게 국민들의 희생을 딛고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는데요. 지금 저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다른 주제가 좀 다른 많아서. 주제를 좀 많이 하시죠. 오늘 중요한 속도가. 그리고 앉아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백신에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FDA 다른 나라 국가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안전성 테스트한 뒤에 접종하는 겁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도 하지 않고 여권의 논의도 없이 갑자기 사면 이야기를 꺼내들었다가 이낙연 대표만 사면 초과에 빠지고 말았죠. 예. 이낙연의 사면은 이낙연의 사면 초과다. 지금 이렇게 이게 시중의 화제 아닙니까? 이건 사면 문제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 예.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얼마나 불행한 역사를 이렇게 되풀이해 왔습니까? 본인이 구속되지 않은 대통령은 아마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뿐이지만 거기도 뭐 정말 사지가 다 잘려나는 같은 그런 고통, 혈육이 구속되고 이 정치적으로 시련을 겪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되풀이되고 악순환되고 이제는 탄핵과 수감이라는 이제 악순환이 되는가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마당에 이낙연 대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레 했지만 이거는 대통령의 결단 사안입니다. 대통령 왜냐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모든 건 다 선출하고 합니다만 단 하나 대통령에게 옛날에 임금의 권한, 은전권, 사면권을 제공하는 그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고 여전히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할 몫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사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빨리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를 보더라도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군사 반란과 유혈 진압 등을 이유로 그 무기징역 선고한 사람들을 특별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했냐면은 권력 교체기에 YS DJ 그러니까 당선인이 이제 현직 대통령 물러날 대통령 양인에 물러날 현직 대통령이 사면한 행식이 있거든요. 예, 지난 4월 총선 때 사실 국민들은 저희 국민의힘에 42%의 득표를 줬습니다. 민주당에는 이제 49% 득표를 줬죠. 7% 포인트 가량의 득표 차이인데 의석수는 한 2배 가량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 협치를 처음부터 민주당이 무시했죠. 전통도 무시하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한 번도 야당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결과 임대차 3법에 참혹한 시장 실패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슨 검찰 개혁한다면서 검찰이 수사 뺐는데 온통 머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 백신의 문제 뭐 등등해서 야당과 협의하고 야당이 정말 한번 대통령한테 혹은 청와대 참모들한테 여당의 그 지도부들한테 여당 의원들한테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 대통령들을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정파라든가 또는 지지자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이제부터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 역사에 남는 정부가 돼야 됩니다. 초당파직만 바라보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막판에 지지자들부터 배면받고 해서 힘드셨지만 그래도 다시 재평가받는 이유는 정파 자신의 지지자가 아니라 비록 야당이 그 당시에 뭐 힘껏 도와주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한미 FTA 추진이라든가 또 동맹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10년 뒤 20년 뒤에 평가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역지사지해서 우리 정치를 민생을 중심으로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두 원내대변인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